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부동산의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네,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지금 아파트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엄청나게 많이 막았죠. 예, 엄청나게 많이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뭐 부동산 대책이라고 엄청난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택 공급하는 걸 막아버린 거죠. 옛날에 박원순 시장도 재건축 재개발을 다 거의 뭐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집값 상승을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선된 그 윤석열 당선인은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30년 넘은 아파트는. 그리고 30년이 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의 조건을 완화시켜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검사를 이제 완화를 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는데 이 안전진단을 하다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어요.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는데, 어, 가장 그 안전진단에서 심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구조 안전성 분야를 많이 봅니다. 구조 안전성.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원래는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년 이상은 가는데,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얘기고요. 보통 한 30년이 넘으면 이제 모든 건물들이 균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철근이라든가 이게 부식이 생겨서 콘크리트와 이 철근 간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 결속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열이 생겨서 그쪽으로 물이 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사는 거에 어떤 거주 환경, 주거 환경도 별로 좋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건축들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떤 것을 했냐면요. 이 구조 안정성 분야를 80%를 본 거예요. 80%.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이 도래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구조 안전성 분야에서 멀쩡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신규 물량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신규 물량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신규 물량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땅이 없잖아요. 땅이 별도로 무슨 뭐 공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린벨트가 거의 없잖아요. 서울에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뭐 노후화된 빌라들이 다세대 다가구가 모여 뭐 밀집해 있는 그런 데들을 재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든가 해서 신규 물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구조 안전성 분야를 80% 한 거예요. 80%. 예? 그러니까 여기 구조가 멀쩡하다라고 판단되면 그건 재건축 안 되는 거야. 40년이 돼도 안 되고 50년도 안 되고. 지금 음마 아파트가 그냥 그런 꼬라지잖아요. 음마 아파트가. 거기 이제 사업성 문제도 있지만 사업 수지성 문제도 있지만 용적률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멀쩡하니까 살아라 이거예요. 어?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막 지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좋은 어? 시설로 사는데 음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똑같은 강남인데 완전히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구질구질한 아파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검사 시 구조 안정성 분야를 30% 이하로 하겠다. 그리고 30년이 넘으면 하지 않겠다. 그냥 안전진단,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가? 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죠. 그럼 신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재건축을 하는 곳은 제가 볼 때, 어, 이제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들썩거립니다. 안전진단 완화 공약, 노원 서초 등 노후단지들 안전진단 추진 본물. 삼풍, 반포 미도 2차, 현대 등 안전진단이 다시 재걸음을 하고 있고 상계 주공 사업지 단위로 들썩하고 전문가들도 안전진단 통과해서 산 넘어 산이라고 당부를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재건축 단지들이 좀 들썩일 가능성이 이제 커졌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제 들어가죠.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풍 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3월 서초구에 예비 안전 진단을 신청할 것을 목표로 주민 동의를 받아왔다. 예비 안전 진단을 받으려면 소유주 10%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초구 반포 등 반포 미도 2차도 2월 초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서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3월 4일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주민 모금을 시작했다. 상계동도 들썩거리고요. 근데 뭐 전문가들은 이제 안전진단은 어디까지나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초기 단계고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에 앞서 진행하는 걸음마 단계나 마찬가지다. 정밀 안전진단 관문을 넘어도 실제 착공하고 분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분양까지 온다 해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영화의 산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파트 재건축은 긴 호흡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며 안전진단 외에도 사업에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진단 통과해야 된다고 안전진단을.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저 뒤에 뭐 분양 초과이익 환수 이거는 그때 가서 얘기고요. 그때 가서 얘기고 초과이익 환수 안 하고 그냥 나 좋은 데서 살면 되잖아. 어? 돈 벌면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좋은 아파트 살고 싶다 이거지. 근데 그동안에 이 재건축의 가장 기본 단계인 안전진단을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80% 구조 분야를 80%로 했으니 문재인 정권이 무슨 이게 됐겠냐고 밑에 이게 되겠냐고 이게 어? 기본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안전진단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밑에 있는 이 단계는 이 절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 이건 안 해준 거잖아 나라에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썩어 빠진 문재인 정권이 예?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냐고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겠다 그러면 여기야 어차피 절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그 주민들의 몫이겠죠. 주민들의 몫이 그건 주민들의 몫인 거고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이거라고 이거 안전진단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이게 제일 발목을 잡고 있던 거 아니에요. 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하는 소리는 저 뒤에 거 오래 걸리니까 뭐 그거는 니네가 생각할 게 아니고 어? 당신 전문가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주민들이 해결해서 풀어나갈 일입니다. 저기까지 뭐 나라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는 안전이다 쉽게 통과시켜주고 정비구역 지정해주면 거기 조합 설립 위험해 조합 설립인가 뭐 사업 시행인가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라고. 이건 민간 분야 문제잖아. 여기까지가 나라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 안전인단, 정비국 지정.
이게 국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해달라 이거지. 이거라도 해달라 이거지. 이 뒤에 있는 절차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서 무슨 뭐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뭐 초과이익 관수지 분야가 상한 그런 거 전문가들이 신경 쓸 일이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왜 신경 쓰냐고.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들썩일 확률이 높고 재건축 단지 내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가지 그 집을 이제 이건 재건축 이제 안전진단에 관한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을 짓고 재건축을 하든지 뭐 아파트를 구매를 하려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구글 맵입니다. 구글 맵. 예, 구글 맵에 이제 3D 구글 맵인데요.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이렇게 지어집니다. 이게 지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평택입니다. 평택 시청 있는 부분에 있는 여기가 이제 평택 시청이고요. 여기 아파트들이 있고 어, 여기가 현재로 보면은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아파트들은 이제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아파트들이고 지금 현재로 신규로도 많이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뭐냐면 지금 거의 수령이 3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들이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가 되게 되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지역입니다. 여기가. 여기 아니면 벽산, 뭐 신명 아파트, 뭐 쭉 뭐 시대 아파트, 뭐 한빛 아파트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파트들이 동간 간격이 넓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조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조권이. 이게 지금 이 구글 맵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일조권을 지금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일조권을. 여기가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을 못 보세요. 이 남쪽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동은 일조권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요 뒤에 있는 동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남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아파트, 요게 보니까 대충 한 10층까지가 해가 안 들어와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시간대가 뭐 아주 12시나 뭐 1시 이때쯤 되겠죠. 예, 해가 이쪽 방향에서 지금 바로 지금 때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림자가 다 90도죠, 이렇게. 예, 이쪽에서 이쪽에서 지금 온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남쪽 방향 정방향에서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쪽에 있는 아파트는 분명히 방향은 남향으로 나와요. 건물이. 근데 해가 안 들어와. 여기도 안 들어오죠, 다. 다 안 들어오죠, 여기. 여기도 지금 거의 뭐 십몇 층까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여기는, 여기는 그래도 뭐좀뭐덜 저간되죠. 여기도 지금 요 밑으로는 안 들어오죠. 빛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매를 하실 때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꼭 남쪽 방향으로만 이제 아파트를 쓰는 게 아니라 남동 방향으로 많이 합니다. 어? 남동 방향. 이건 또 뭐예요? 남서방향이야. 남서방향. 옛날 아파트들 보면요.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를 보세요. 남서방향 없어요. 다 남쪽이에요. 여기 남쪽에도 다. 다.
남쪽으로 서 있죠. 다 남쪽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옛날 지는 아파트는. 근데 지금 지는 아파트들은 남동 방향, 남서 방향, 그냥 막 우후죽순입니다. 아주 이렇게. 어? 단지가 이렇게 딱 정돈된 게 아니라 한 땅에다가 이 많이 끼워 넣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여기도 이제 또 오랜 기간이 되면 또 재건축을 하겠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 용적률이 되게 낮아요. 이런 아파트들. 왜냐 쓸 땅을 다 썼거든. 예? 다 썼기 때문에 용적률을 더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는 재건축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보세요. 여기도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한 동 있고 여기 엄청 떨어져 있죠. 떨어지다 보면 뒤에 있는 아파트는 일조권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한 3, 4층 정도는 해가 안 들어와요. 남향인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차비셀 아파트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뒤에 보세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데는 지금 해가 안 들어오잖아요. 남향인데. 분명히 내가 남향이라 샀는데 집이 어두워. 알고 보니까 해가 안 들어오는 거야, 해가. 어? 여기는 지금 동간관계 넓으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어? 여기 이 아파트도 그렇고 이 아파트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동간관계 넓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 이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요. 신규로 짓는 아파트는 여기 보세요. 다 어둡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이 단지 계획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아파트는 지금 남쪽이 아니라 다 남동 쪽이에요. 배치를 남동으로 더 해버렸어. 왜 남동을 했냐면 여기 기역을 꺾였잖아요. 기역자로 꺾이는데 이걸 남동 방향하고 이걸 남쪽으로 돌려버리면 여기가 또 문제가 돼. 이쪽 완전 서쪽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약간 돌려서 하다 보니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한 거죠. 거의 뭐 다 때려 넣어가지고 용적률이 나중에 이건 재건축할 때 사업성 안 나옵니다. 이런 아파트 나중에 용적률을 엄청 올려주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조건이 되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하는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11층 이상이 넘어가야 아파트 값이 비싸지, 11층 밑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싸요. 똑같은 동일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해가 안 들어오니까. 해가 안 들어오는데 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다 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 다 해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잘 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구글 맵이 이런 것들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조권에 대한. 여기 완전히 뭐 동쪽으로 다 돌렸네요. 예? 이 아파트 단지는 아예, 아예 동쪽으로 다 돌렸네. 동쪽으로 돌리면 좋은 건 뭐냐면 이 단지 내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환해요. 예, 환해요. 그래서 원래 설계를 할 때, 단지 설계를 할 때 원래 빛을 비춰보거든요.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빛을 한번 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조권에 대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하는데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의 한계가 될 수 있죠. 최소한의를 맞는 거지 완전히 이 일조권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간 간격을 엄청나게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땅을 싸게 해서 싸면은 이 동간 간격을 넓혀서 할 수가 있겠지만 요새는 땅값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새 또 고층화되다 보니까 또 특히나 고층화돼 가지고 아파트들이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이 그 햇빛 뜨는 각도가 낮잖아요. 높은 게 아니라. 낮다 보니까 또 이 일조건이 더더욱 더 심합니다. 겨울에. 겨울엔 빛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따뜻하잖아요. 난방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4층, 이런 밑에 있는 이런 데들은 위에 있는 사람보다 난방비가 더 들어가겠죠. 관리비가. 관리비가 더 나온다고요. 집값도 싸고, 관리비는 더 나오고. 그래서 이 물건을 중개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일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일조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데 뭐 이런 단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잘 생각하고 단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설계를 맡기는 사람 그 건설사에서 이제 시공을 맡길 거 아닙니까? 설계를 맡기면 뭐 제한된 땅에 많이 쳐 올려야 되니까 뭐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죠. 그 대신에 싸니까 싼 맛에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에 당선된 그 윤석열 당선인이 한 그 재건축에 대한 공약, 특히나 이제 안전진단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좀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